병원협회 박상근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지부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전달 체계 정립, 의료기관 재정립을 위해서는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 되시고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또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협에서 최근에 의료 환경에서 이제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해서 또 선택 진료비, 또 병실 차액, 이런 개선까지 있으면서 경영이라든가 의료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종합병원에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 특히 빅5에 쏠림 현상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상급 종합병원만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전반적인 전달 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기준 병실까지 6인에서 이제 4인으로 되다 보면 또 그거를 기준 병실을 70%까지 확대해야 되면 병상 수는 병원별로는 더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 환자 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료의 질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게 이제 종별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 수도권 환자의 10%가 매년 서울에 와서 진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진료비도 전 진료비의 10%가 수도권에서 쓰이고 그래서 두 가지 해결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방안이 있으시면 한 2분 내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문정림 위원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전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이 당연지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 행태나 의료 공급에 대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명확한 절제랄까요? 제약이 사실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호해서 믿고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은 의료기관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인위적으로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 병원들이 믿고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고 이것이 인증평가라는 것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역쏠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쏠림 현상 역시도 서서히 그것이 완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하신 그 선택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큰 틀에서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보장성 강화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 전반에 대한 어떠한 개선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수가 체계에 대해서 선택 진료비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해법보다는 선택 진료비를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면서 혜택을 또한 그 진료 체계와 수가 체계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이 성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 받는 보장받는 만큼의 부담 역시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국적 의학산업협회 상근 부회장님, 이상석 부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나 결국 할 역할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환자에게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대해서 약을 통해서 접근성 또 안전하고 유효한 약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면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어찌 보면 글로벌 임상시험의 기회를 많이 줘서 암이라든가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에게 새로운 신약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와 비교해서 어떤 그 사회적 기여도가 떨어지지 않나, 아마 이런 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다국적 제약사에서 13만 명에게 한 1,300억 정도의 약품비와 의료비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보니까 한 사람에게 1,300만 원 정도의 시혜를 제공한 경우더라고요. 그게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약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희귀한 질환들에게 뭐 입원비라든가 무슨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다국적 제약사로서 국내 국외 할 거 없이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임상 시험 환자에 대한 그 지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새로운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무료로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원비랄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좀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약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IT 산업을 합친 그 정도 규모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면은 제약 산업 분야에 우리가 반드시 좀 뛰어들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국적 제약사 역할이 우리나라가 제약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촉매자의 역할, 또 협력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국적 제약사들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